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블로그 성장 방법에 대해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 뭐하는 아이니의 젠 아이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내가 블로그를 포기한 이유입니다. 혹시 일단 무조건 1일 포스팅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포기한 이유를 보시고 블로그 운영 방향을 잡아보시는 건 어떠실지 생각해봅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를 보시고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과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모두 저의 경험과 생각일 뿐이니 정답이 아닌 하나의 예시 및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저의 한 달간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전 영상에서 3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달이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결과인 저의 한 달간 주간별 조회수와 순 방문자 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보기엔 엄청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 제가 쓴 글을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읽어준 것만으로도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이 제가 지금 블로그 부업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보이시죠? 주제의 중구난방. 네, 저는 그냥 1일 1포스팅을 꾸준히만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블로그를 제대로 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행만으로는 1일 1포스팅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내 생각도 적고 제가 최근에 겪은 사건들도 넣고 드로잉 좋아해서 드로잉 후기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잡블로그가 되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 전문 내용을 보려고 왔는데 주변에 여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전문 블로그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지울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갑자기 포스팅을 한 번에 지우면 요 네이버 블로그 시스템? 이런 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이 블로그로 부업하겠다는 목표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올리려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포기한 이유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의 유무였습니다. 저는 나름 꽤 국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유럽은 다닌 기간만 다 합치면 6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고 일본은 4번 정도, 그리고 괌도 한 번 가본 적 있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강릉, 단양, 화성, 대전 등등 세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블로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장소를 제가 최근에 모두 다녀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녀온 것이 반 이상이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내용보다는 현재, 최근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행을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콘텐츠를 발행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제가 백수잖아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콘텐츠는 내가 지속 가능성 하기에는 지금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블로그 부업을 시작하신다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여행 갈 때 저는 난 여행 블로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전달용 사진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블로그 글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주로 사진을 통해서 이 여행 장소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 호텔 내부는 이런데? 이런 정보들을 얻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정보 전달을 위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블로그 부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수익화를 목표로 시작하지 않나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수익화 될 때까지의 기간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라면 뭔가 꾸준히 해볼 것 같은데 올해 끝나기 전에 저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수익을 내보자 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기간 안에 수익화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블로그 부업을 보면 협찬을 받는 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협찬보다는 돈이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이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블로그를 접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꾸준히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밀고 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포기한 이유들을 보시고 나면 블로그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포기한 이유를 여러분이 해결하게 된다면 좀 더 빨리 블로그 부업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화까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전문성입니다. 내 블로그가 잡블로그라면 전문적으로 보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무조건 한 분야만 파세요. 만약에 내가 이 콘텐츠도 올리고 싶고 저 콘텐츠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미 잡블로그라면 그 블로그를 전문성 있는 블로그로 살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파시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거인데 일기 콘텐츠 하나, 여행 콘텐츠 하나 이렇게 포스팅했다면 이미 여기서 콘텐츠는 서로 상쇄돼서 발행한 콘텐츠는 영에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블로거를 하시려면 여행 콘텐츠만 아니면 글 쓰는 게 좋다 하시면 에세이 작가 느낌으로 이렇게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 보셨죠? 제가 선택한 콘텐츠는 초기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백수인 저는 포기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블로그 주제를 선택하기 전에 저희 주변 환경과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주제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콘텐츠들도 충분히 차고 넘친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콘텐츠 관련 자료 준비입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블로거라고 하시면 크게 상관없으시겠지만 직접 나가는 카페, 맛집 같은 콘텐츠라면 그 가게에서만 최소 사진 20장 이상은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진끼리 같아 보인다면 그건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무슨 사진을 찍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찾아서 그분은 어떤 사진을 찍고 이 사진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지를 빨리 찾으신다면 콘텐츠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블로그 부업을 포기한 이유와 블로그 시작 전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한 달 운영으로 느낀 내용이라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꽉 채워 담아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와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블로그 성장 방법에 대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부업 이외에도 부업을 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유튜브에 남기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쟤 뭐하는 아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하는 아이야? 라고 답이 나오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